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기본 문장 14글자의 문장에서 100배 늘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14글자가 1400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글자 수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지식의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논술은 연습의 영역이 좀 높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많은 구독자, 많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많은 구독자와 그 뷰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딸하고 같이 노는 육아 유튜브를 하면 훨씬 더 유입자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취업 논술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모두 공감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취업 논술은요, 몇 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A라고 하는 분이 X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하는데, 어디 가서 수업을 듣자니 그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원이 없을 겁니다. 이게 좀 크죠?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학업이라든지 지식, 훈련, 어떤 경우든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제공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취업 논술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의 꾸준한 학습 계약이 이루어지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실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입시까지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 논술은요, 그렇지 못해요. 보통 만나게 되면은 좀 짧게 만나고,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끊기는 거죠. 그러다 이제 승진 논술에서 한번 더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원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운영하는 학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학원에는요, X라는 기업을 준비하는 분과 Y라고 하는 준비하는 분과 G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서술형 논술 문제를 설정하고 있고 Y라고 하는 기업은 약술 더하기 서술이고 G라고 하는 기업은 약술형만 나오는데 지식적인 측면의 특징도 있을 때 이건 완전히 필요 없는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논술은 한 5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 5년 동안에 가장 길게 하신 분이 5개월, 6개월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만큼 취업 논술은요, 저랑 오래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한 주만 만나고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논술은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스터디밖에 없고 이 스터디에서는 각각의 이제 또 경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내용들이 또 공유되기가 좀 어려워요. 선의 경쟁자들이긴 한데 익명성도 요구돼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 논술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 혹은 승진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 목표가 정해지면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답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 불합격 혹은 승진해서 누락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많이 뒤져봐도 많이 찾아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업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나의 수준에 맞춘 수업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다는 게 여러분들이 취업 논술에서 이제 그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점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여담이었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통해서 아주 간단한 14글자의 문장이 어떻게 1400까지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기 전에 바로 올린 그 21년 1월 23일에 올린 포스팅 문장의 확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롭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확장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문장을 어떻게 확장하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확장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14글자의 문장이 1400자로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어떤 기업에서 냈던 기출문제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VAR이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VAR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선택해서 논하시오. 그러면은요, 이건 문제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제한, 대상의 제한이겠죠. 그리고 VAR,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디오로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순기능, 역기능을 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맞는 경우, 틀리는 경우 혹은 장점과 단점을 쓰고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어느 쪽이 더 좋겠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들어가겠다. 이게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답안지를 쓸 때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이 왜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근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조금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2번, 3번은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주고 그리고 의견을 결론으로 적고 정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14글자의 문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에서 순기능 면에 그 순기능을 먼저 보고 저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중요 문장이 나왔습니다. 비디오 판독은 타당하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심 문장, 중요한 문장은요, 모든 답안지 어디에 있냐면 맨 끝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 선택해서 논하시오가 요 문장의 모든 답안지 끝에 올 겁니다. 자, 근거를 써주면 비디오 판독은 여기에 제도라는 게 또 들어왔네요. 왜 타당한지 오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은 타당하다. 원래의 문장이 그대로 살아있고 주어와 서술어는 살아있고 이 중간에 이유와 근거만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례를 붙이면 글자 수가 또 늘어납니다. 비디오 판독 제도는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오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로 타당하다. 요 주어와 요 서술어는 그대로 살아있으며 이 중간에 이유와 근거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옆에 밑에 써있죠.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글자 수는 50에서 60자 정도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분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한 문장의 길이를 50에서 60자 정도를 쓰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되는 통사구조 반복에 스킬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킬을 적용하기에는 내가 연습량이 부족하다 할 때는 그냥 제가 지금 확장시키는 것처럼 꾸준히 확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문은 가장 근거가 충분한 서술어를 좋아하는데 이게 이상적인 글자 수에다가 약간 선수다. 이 사람은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80에서 90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요구하는 글자 수가 1500자면은 1500 나누기 내가 평소 쓰는 글자 수를 나눈 게 사실은 x가 문장의 수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확장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확장을 또 했어요. 61자에서 93자로 늘어났죠. 비디오 판독 제도는 자 주어 그대로 있죠.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난 오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합리적인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타당하다. 이 얘기가 확장이 된 겁니다. 순기능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93자죠. 이게 선수들의 영역이고 이게 연습한 사람의 영역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습량이 부족한 분들의 글자 수 분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확장을 시켰지만 여러분들이 확장시키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지난 수업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죠. 335자로 늘어납니다. 자, 비디오 판독 제도는 자 주어 그대로 있죠. 그리고 타당하다. 자, 끝에 서술어 그대로 있지요. 그리고 요게 늘어난 거예요. 읽어볼까요? 스포츠에 있어 심판이 볼 수 없는 다양한 각도를 활용해서 자, 카메라를 활용해서 비디오 분석팀이 자료를 분석해서 판명하는 제도다. 자, 이건 정의죠. 정의. 여러분들 이 정의를 모르시나요? 아세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더하기 도입의 취지를 밝혀주면 내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심판이 볼 수 없는 오심을 줄이기에 도입됐고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 즉 관전자가 합리적으로 소용할 수 있는 형평성의 근거를 통해 뛰어난 분야였고 오심은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 이게 역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VAR이 도입되기 전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은 오심을 줄일 수 있는 건전한 취지의 제도로 시작되었으니 오심을 줄이고 여기보다는 똑같아요. 어떤가요? 이 앞에 정의 그리고 도입한 취지 그 다음이 스포츠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지금 이 VAR이 도입되고 나서의 효과. 자, 정의, 취지, 특성, 효과 요렇게 만들어주니까 글자 수가 335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게 약수령 논술문이라고 했을 때 약수형 논술 문제. 자, 이런 형식이죠. 이렇게 제시문이 나왔고 1, 2, 3 그리고 서술 문제. 그래서 얘는 1500자로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풀 때는 요 글자 수가 일치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335자에서 몇 글자로 가는지도 보겠습니다. 800자 820자로 늘어났네요. 자, 비디오 판독 제도는 타당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다. 그리고 초기에 여러분들 아니면은 그 문제가 주어지고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분 동안 작성하시오의 영역이 바로 요 글자 수의 영역입니다. 90분간 두 문제를 해결해라. 90분간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글자 수는 600에서 800자다.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볼게요. 비디오 판독 제도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기계 시스템을 통해 스포츠에 도입해서 심판의 위상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논란을 밝혀줬죠. 하지만 대부분 스포츠 선호하는 팬들은 오심 때문에 오히려 경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높여왔다. 이게 도입 취지, 배경입니다. 논란이 있었고 도입은 왜 했고 현대에 이르러서 영상 그리고 기계 발전이 있었고
스포츠 중계는 다각도에서 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영상 분석팀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점에서 기술도 효율성을 갖췄고 신뢰도도 높였고 심판이 볼 수 없는 각도도 이 친구들이 분석을 해주니까 너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기획했고 심판 시행됐다. 이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쓴 겁니다. 자, 논란이 있어왔고, 자, 주어, 논란, 취지 배경, 부연 설명의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쓴 거예요. 물론 심판의 권위와 선수 감독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건 전통을 무시하는 입장이겠죠. 비디오 판독 제도는 형평성도 높일 뿐더러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자, 전통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형성되었다까지 이 배경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뒤부터 똑같지요. 그리고 누이다. 그러므로 판독제도 도입 기준은 오심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였기 때문에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는 주어, 논란, 취지 배경, 부연 설명, 전통의 목소리가 있어왔기 때문에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당위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글자 수가 몇 글자가 됐나요? 820자. 일반적으로 1500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사실은 800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800자를 못 쓰는 분들은 400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800자를 쓸 수 있는 분들이 1500자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800자를 쓸 수 있어야 1500자를 쓸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형성이 안 되는 분들은 1500자를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800자를 먼저 쓴 이후에 1500자를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 자, 지금 800자가 나왔죠. 그러면은 바탕으로 완성 답안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완성 답안지 1408자가 나왔죠. 문제에서 역기능, 순기능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용했을 때 완성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시켜 봤습니다. 자, 이게 설명식의 논술문입니다. 비디오 판독 재도입 초기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심판 권위를 실추시킨다라든지 자, 논란이죠. 아까 800자를 쓸 때의 기본적인 시작과 동일합니다. 국제 규칙에는 없었다. 그런데 카메라 부족으로 힘들다라는 이유도 제시했었다. 그런데 VAR 전용 카메라가 아닌 방송용 화면에 이전하는 현 시스템은 늘 사각지대를 안고 있었는데 비디오 판독이 도입된 초기에는 판독 요청을 한 문제 장면을 찍은 화면이 없어서 판독 불가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다. 동향이죠. 똑같습니다. 구조는 문제의 구조는 우리가 800자를 쓴 내용과 일치합니다.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판독이 오히려 경기 지연에 요인이 될 때가 있다는 점도 반대 의견의 하나였다. 그런데 기술적 문제 등으로 판독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항의하는 장면도 나왔다. 동향에서의 반대 의견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 말한 800자의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800자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이걸 확장시켜서 쓸 수 있지 1500자를 한 번에 일필휘지로 쓸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취업 논술의 글자 수가 대략 1500자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처음에 이분의 초안을 받습니다. 초안을 받아서 이분의 글자 수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맨 먼저 400자를 완성도 높게 쓰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400자를 쓸 수 있다고 한다는 건 7, 8개의 중요 문장이 있단 얘기예요. 그럼 이 7, 8개의 중요 문장에다가
두세 문장의 부연 설명을 쓰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세 문장이 더 붙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문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니 이 연습이 한 3, 4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1400자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 수가 너무 문제다, 나는 썼는데 너무 쓸 말이 없다 라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내용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쓴 내용의 중요 문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충분히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 블로그 연동 제 유튜브 홈에 가면 블로그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